적고 발표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이 주장하는 기존 문제는 무엇인지, 어떤 컨트리뷰션을 주장하는지, 주장하는 컨트리뷰션의 기법, 실험 결과, 퓨처 워크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료 영상에서 세포, 장기, 신경 조직 등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기존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도 한계입니다. 이미지를 작은 패치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CNN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패치 단위로 분석하므로 속도가 느리고 경계 정보가 손실됩니다. 또 FCN 방식은 전체 이미지를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이지만 소량의 데이터에서 학습이 어렵고 정확도가 부족합니다. 유넷은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목적으로 제안된 엔드-투-엔드 방식의 FCN 기반 모델입니다. 이미지의 전반적인 컨텍스트 정보를 얻기 위한 네트워크와 정확한 지역화를 위한 네트워크가 대칭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픽셀과 픽셀 주변의 영역을 받아 픽셀에 담긴 정보가 어떠한 객체를 나타내는지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학습 데이터가 이미지 단위가 아닌 이미지 속 일부가 한 단위가 되기 때문에 훨씬 풍부한 데이터셋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 제한된 의료 영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높은 정확도의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모델들은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지만 유넷은 데이터 증강 기법을 사용하여 적은 데이터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세포 분할, 신경 조직 분석과 같은 의료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픽셀 단위의 세그멘테이션으로 성능이 향상됩니다. 일반적인 CNN은 이미지 전체에 대해 하나의 클래스를 예측하지만 유넷은 각 픽셀마다 클래스를 예측하여 세밀한 분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스키 커넥션을 활용하여 높은 해상도를 유지하면서도 세부 정보를 보존합니다. 유넷을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수축 단계입니다. 이미지의 컨텍스트 포착을 목적으로 구성됩니다. 각 컨트랙팅 스택마다 3x3 컨볼루션을 두 차례씩 반복합니다. 단, 패딩이 없으면 피처맵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패딩 대신 컨볼루션을 사용하는 이유는 패딩으로 경계 영역을 0으로 채우면 가장자리가 0으로 채워져 세밀한 경계 정보가 손실됩니다. 하지만 패딩 없이 컨볼루션을 진행하면 실제 이미지 영역에만 활용되므로 경계 부근 픽셀을 그대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컨볼루션에는 렐루 연산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 아래 화살표 맥스플링은 각 컨볼루션 스텝마다 2x2 맥스플링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때 피처맵의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또 다운샘플링을 할 때마다 채널의 수를 2배로 늘립니다. 다음은 팽창 단계입니다. 세밀한 로컬라이제이션을 위한 구성입니다. 컨트랙팅의 최종 피처맵으로부터 보다 높은 해상도의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얻기 위해 업샘플링을 진행합니다. 초록색 위로 가는 화살표는 업 컨볼루션 2x2입니다. 각 익스펜딩 스텝마다 2x2 업샘플링을 수행합니다. 이때 피처맵의 크기가 2배로 늘어납니다. 다음 파란색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는 컨볼루션 3x3입니다. 각 익스펜딩 스텝마다 3x3 컨볼루션을 두 차례씩 반복합니다. 패딩이 없으므로 피처맵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또
업샘플링 할 때마다 채널 수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때 각 단계에서 대응되는 컨트랙션 패스에 피처 맵을 부착합니다. 이는 스킵 커넥션 효과를 줍니다. 업컨볼루션된 특징 맵은 컨트랙팅 패스의 테두리가 크롭된 특징 맵과 컨캐트네이션을 합니다.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한 후 각 픽셀이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3차원 벡터가 생성됩니다. 툴을 살펴보겠습니다. FCN 구조 특성상 이미지의 크기에 제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닛 연구팀은 크기가 큰 이미지의 경우 이미지 전체를 사용하는 대신 오버랩 타이틀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를 타일로 나누어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유넷은 FCN의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 대신 중복되지 않은 패치로 데이터를 구성합니다. 두 번째, 파란 영역에 이미지를 입력하면 노란 영역의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얻습니다. 다음 타일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을 얻기 위해서는 이전 입력의 일부분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오버랩 타이틀 전략입니다. 학습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러링 익스트라폴레이션입니다. 이미지의 경계 부분 픽셀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을 위해 0이나 임의의 패딩 값을 사용하는 대신 이미지 경계 부분에 미러링을 이용한 이 기법을 사용합니다. 미러링 익스트라폴레이션은 이미지의 경계 부분을 예측할 때 패딩을 넣어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미지 경계에 위치한 이미지를 복사하고 좌우 반전을 통해 미러 이미지를 생성한 후 원본 이미지의 주변에 붙여 인풋으로 사용합니다. 유넷은 패딩을 사용하지 않고 컨볼루션 연산을 사용합니다. 항상 출력보다 입력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을 하려면 그것보다 큰 게 들어가야 합니다. 이로 인해 원본 이미지의 경계 부분이 거울에 반사된 것처럼 확장됩니다. 인풋 이미지의 끝부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미러링을 하여 채워넣는 것입니다. 피겨 3을 설명하겠습니다. 닿아 있는 세포 사이의 경계 부분을 분리하기 위해 사전에 학습된 가중치 맵을 사용합니다. 이미지 C, D와 같이 각 세포 사이의 경계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A는 원본 이미지, B는 이미지 분할 목표, C는 생성된 분할 이미지, D는 웨이트맵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웨이트맵의 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WX는 X라는 픽셀에 얼마나 큰 가중치를 부여할지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WCX는 X가 속한 클래스의 빈도수를 말합니다. 세포들은 위와 같이 아주 딱 달라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경계를 잘 학습해야 보다 정확한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경계 부분에 따로 더 큰 가중치를 주어 결과적으로 러스 값을 늘림으로써 경계를 더 잘 분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해당 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위식에서 D1은 해당 픽셀로부터 가장 가까운 세포 경계와의 거리이고 D2는 그 다음으로 가까운 세포 경계와의 거리입니다. 두 번째 학습 방법으로는 데이터 증강이 있습니다. 의료 영상의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해 일레스틱 디포메이션을 적용합니다. 이는 영상 전체를 부드럽게 휘도록 변형하는 방법입니다. 의료 영상에서는 조직이 촬영 방식이나
변형에 따라 약간씩 늘어나거나 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형에 대해 모델이 견딜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합니다. 특히 세포 이미지나 조직 단위 이미지에서 작은 왜곡이 발생해도 의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기법입니다. 데이터 증강 방법인 회전, 이동, 회색줄 변화에도 함께 적용하여 네트워크의 일반화 성능을 향상합니다. 유넷 구조는 아주 적은 양의 학습 데이터만으로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활용하여 여러 바이오메디컬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문제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경계 감지를 개선합니다. 인접한 세포나 구조물이 정확히 분리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실함수의 경계 정보를 반영합니다. 각 픽셀의 가중치를 조절하여 경계를 더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다음은 실험을 설명하겠습니다. 테이블 1에서는 전자현미경으로 관찰되는 뉴런 구조에서 셀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데이터셋은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512 by 512 해상도의 이미지 30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미지의 각 부분에는 세포는 흰색, 세포막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각 데이터는 이미지와 함께 객체와 배경이 0이나 1로 구분된 그라운드 트루스 세그멘테이션 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래핑 에러는 객체 분할 및 병합이 잘 되어 있는지 세그멘테이션과 관련된 에러입니다. 래핑 에러를 기준으로 이 M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에서 유넷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이블 2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와 C가 입력 이미지이며 B와 D가 그라운드 트루스 세그멘테이션 맵입니다. 이렇게 A와 C 같은 이미지를 통해 세포를 얼마나 잘 구별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성능은 IOU로 측정했습니다. 세포 분류 대회인 ISBI에서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 표가 아래와 같습니다. 유넷 모델은 PHC U373 데이터에서 92% IOU 스코어를 획득하였으며 2등 모델이 획득한 점수 83%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유넷 모델은 BIC HLA 데이터에서 77.5% IOU 스코어를 획득하였으며 2등 모델이 획득한 점수 46%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에서는 유넷이 다른 세그멘테이션 문제에서도 확장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확장 방향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습니다. 유넷이 자율주행의 도로 객체 인식이나 지형 분류에도 적용 가능할지 궁금했습니다. 이로써 발표 마치겠습니다.